색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입니다. 7월 2일 LG전이고요. 네, 5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직관이었고 오늘 뭐 여러가지 간보아 선수가 너무나 좋은 투구를 오늘도 해줬고 여러가지 좋은 게 다 나왔죠. 선발 호투, 선취점, 도망가는 점수, 단단한 수비, 불펜도 연결이 잘 되다가 마지막에 정철원 선수가 조금 흔들렸지만 그래도 김원중 선수가 또 잘 마무리해주면서 아주 좋은 승리를 거뒀다, 이쁘게 승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일단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것 같아요. 야구는 흐름의 스포츠라는 말 그대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양팀 선발 투수가 모두 좋은 투수들이었고 좋은 투구들을 이어갔습니다. 간보아 선수도 그렇고 우리 LG의 임창규 선수도 그렇고 좋은 투구를 하면서 경기 초반, 그러니까 1, 2, 3회 타선이 한 바퀴 돌기 전까지는 약간 탐색전 같은 느낌으로다가 양팀 타선이 약간 쉬어갔는데 일단은 롯데가 아니고 LG가 4회 초에 먼저 찬스를 잡았어요. 4회 초에 2사 2루에서 2사 1, 3루의 위기를 롯데가 가지게 되는데 여기서 7번 김주성 선수가 이 찬스를 못 살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막았죠. 이 초구를 때렸는데 2루 땅볼로 잡아내고 위기를 탈출했고, 오늘 선발 2루수로 박찬영 선수가 출장을 해서 그 6회 석점을 내는 시작이 되는 안타를 때리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타격에서는 지금 뭐 인상 깊은 모습을 연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수비에서는 사실은 좀 거칠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 선수가 수비적인 능력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거치고 딱딱한 느낌이 들어요. 그거는 아마 프로 무대에 이제 막 들어왔고 독립리그에서 뛰던 거랑은 좀 다른 타구지들이 계속 오고, 또 사직 내야가 사실은 그렇게 컨디션이 안 좋기로 또 유명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또 본인도 좀 과도한 의욕 같은 게 합쳐지면서 가지고 있는 실력에 비해서 좀 거친 느낌이 계속 드는데, 오늘 그래서 그런지 직접 2루 베이스를 찍는 모습도 나오고 좀 계속해서 이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송구나 토스보다 그냥 본인이 베이스를 밟아버린 모습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발이 빠르니까 또 어떻게든 자기가 좀 더 나은 방안을 찾아 나가면서 적응을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4회 말에 이렇게 4회 초에 찬스가 아니고 위기를 벗어나고 나니까 전준 선수가 2점 홈런을 시원하게 때려내면서 시득점을 냈고, 이 맞는 순간에 홈런인 걸 직감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전준우 선수가 좋은 활약을 했고, 오늘 선수 2안타 2타점 2득점 홈런 한 개인데 아주 뭐 만점짜리 활약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화요일 경기에서 좀 부진을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좀 아쉬웠는데 하루 만에 툭툭 털고 일어나가지고 오늘은 승리의 주역이 되는 모습 보여줬고, 어느새 스탯이 OPS가 또 0.8이 넘었습니다. 타율도 거의 3할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전준우 선수의 원래의 모습으로 회귀를 했습니다. 지금 모든 부분들이. 그래서 참 대단한 선수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도 있고 한데 이게 오히려 날이 더워지면서 페이스가 올라오더니 지금은 굉장히 잘해주고 있죠. 그래서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로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홈런을 치고 나서 5회 초에 선취득점을 내는데 항상 얘기하는 것이 선취득점을 내고 나서 바로 실점을 하면 안 되고, 특히 5회 수비, 선발 투수가 승리 요건을 갖추게 된 이 5회 수비가 항상 어려운 일인데 간보아 선수도 역시나 좀 어려운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 투아웃을 잘 잡아놓고 신민재 안타 도루, 그리고 김현수 보이넷으로 2사 1, 2루의 위기를 만들어냈고, 여기서 사실은 좀 게임이 터질만도 한 위기가 한번 나왔어요. 어떤 거냐면 문성주 선수가 1루 쪽에 바운드 큰 땅볼을 때렸는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나승엽 선수가 다이빙을 했습니다만은 잡지는 못하고 글러브에 맞고 튀어나갔고, 그것이 다행히 굴절이 이상한 데로 안 가고 또 백업이 들어오는 이루수 박찬영 선수가 바로 잡고 또 빠르게 토스까지 연결했는데 1루에 살긴 했지만은 이 수비가 사실 현장에서 볼 때는 저는 막은 것만 해도 되게 잘 막았다고 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현장에서 봤을 때는 디테일한 게 안 보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영상으로 다시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수비에 대해서 나승엽 선수가 막은 것만 해도 잘 막았다는 여론도 있고, 이거는 1루수 전문 1루수로만 특히 좀 잡아야 된다라는 의견도 많던데, 제가 보기에는 못 잡을 타구인가는 아니다. 못 잡을 타구는 아니고 그렇다고 쉬운 타구인가? 쉬운 타구는 또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면은 일단 막아 놓은 거는 잘한 건가? 잘한 겁니다. 이루수의 백업이 좋았는가? 좋았고, 투수의 커버가 좋았는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땐 저는 잘한 수비에 가깝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사실 바운드 맞추기가 쉬운 느낌은 아니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래서 이게 만약에 빠져나갔으면은 그냥 역전 2타점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잘 막았고, 저는 이 나승엽 선수 혼자만 볼 게 아니고 나승엽, 이루수 박찬영
박찬영, 투수 관보아 선수까지 3명이 그 유기적인 팀플레이가 이쁘게 이루어졌고 미스가 없었다는 걸 좀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승엽 선수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시켰으면 제일 좋은데 못 잡았잖아요. 그러면 넥스트 플레이가 항상 중요합니다. 근데 박찬영 선수가 이 뒤에 백업을 잘 들어왔고 관보아 선수도 빠르게 커버를 들어와서 또 이런 토스가 벗어나지 않고 정확하게 가면서 비록 이 한 발 차이로 세이브 됐습니다만은 전반적인 플레이가 굉장히 착착착착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 3명이 함께한 수비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야구라는 게 결국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한 명만 잘하고 못한다고 해서 어떤 결과가 바뀌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승엽 선수가 이때 못 잡았어도 뒤에 선수 이렇게 커버를 쳐줘가지고 아웃을 잡았으면은 더 좋은 거고, 반대로 한 선수가 잘해도 다른 선수들이 못 도와주면 또 그게 또 의미가 없어지는 거라서 조금 저는 야구를 볼 때 한 선수의 활약보다는 그 팀 전체가 여러 명의 선수가 합작해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을 보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야구는 팀 스포츠니까요. 아무튼 이 상황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어진 2-3 만루 위기가 이어졌는데 사실은 5회 초고 2-0이고 근데 좀 수비에서 조금 미스 아닌 미스가 나면서 2-3 만루고, 또 문보경 선수가 롯데한테 굉장히 강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도 지금도 시즌 성적도 워낙에 좋지만 OPS 0.883이에요. 근데 제 기억으로 롯데전에 훨씬 더 잘한 것 같거든요. 문보경 선수 성적을 좀 보고 있는데 느낌이 아니고 실제로 제한급의 성적이네요. 롯데 상대로 OPS가 1.256입니다. 타율이 3할 9푼 1리, 출루율이 5할 2푼 7리, 장타율이 0.7할 3푼 9리, OPS가 2.5256. 뭐 공포 그 자체네요. 근데 오늘은 다행히 문보경 선수를 잘 억제를 하면서 오늘 경기를 또 이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 문보경 선수한테 맨날 당했었어. 본인과 더 처참한데 오늘은 4타수 1안타로 잘 막아가지고 그랬던 것 같고, 아무튼 이 무서운 문보경 선수를 초기 유격수 땅볼로 잡아내면서 큰 위기를 탈출을 했고, 이 땅볼이 쉬운 땅볼이 또 아니었는데 전민재 선수가 수비를 잘 해주면서 또 잘 위기를 탈출한 것 같아요. 오늘 수비에서 사실 요즘 워낙에 매일같이 좀 에라를 하면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다행히 실책도 없었고 좋은 수비만 하면서 오늘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준 전민재 선수였습니다. 그렇게 5회 초 위기를 벗어나고 나니까 이제 한 템포 쉬고 6회 말에 도망가는 상황이 나오고, 경기 흐름상에서 도망을 가야 되는 흐름으로 이어졌죠. 왜냐면 항상 말하지만 선취점지에 도망을 빨리 가야 되는데 6회 말에 적합할 때 도망이 나왔고, 특히 선두타자인 박찬영 선수의 안타가 나왔을 때 제가 좀 느낌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역시나 좋은 흐름을 이루어졌고, 레이에스 선수가 삼진을 당했지만은 전준우의 안타 2-4-1-2루, 그리고 김민성 선수가, 그러니까 수비가 나승엽 선수가 빠지고 김민성 선수가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5번 자리에 들어온 이 김민성 선수가 2타점 2루타를 만들어내면서 정말 필요했던 1점을 만들어냈고 3-0이 됐어요. 김민성 선수가 뭐 수비에서도 너무 잘해주고 이거 타격에서도 지금 굉장히 쏠쏠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적은 숫자적인 성적은 OPS가 0.69인데 6월만 떼놓고 보면 훨씬 더 성적이 좋기도 하고, 그냥 체감적으로 클러치가 굉장히 좋아요. 이런 꼭 필요한 타점을 6월 내내 만들어주고 7월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김명성 선수가 베테랑의 품격을 매일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투수가 임창규 선수가 내려가고 이지강 선수가 이제 올라왔는데, 저는 약간 박찬영 선수 안타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때는 끊던가 투수를, 아니면 전준우 선수 안타 나오고 1-4-1루에서는 끊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임창규 선수를 한 번 더 간 게 롯데로서는 조금 뭐 도움을 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때 끊을 줄 알았거든요. 1-4-1-2루 김민성 선수 타석에서. 근데 안 끊어가지고 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이지강 선수가 나오는데 여기서 또 재밌는 상황이 나오죠. 1-4-2-3루에 전민재 선수 타석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오랜만에 또 투수부크가 나옵니다. 5구째 투수부크가 나오는데, 이게 현장에서는 사실은 뭐 투수부크 날 길이 없습니다. 뒤에 저도 영상을 보고 왜 보크인지 이제 알게 됐는데, 잘 보시면은 지금 이강 선수가 지금 오른손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저게 그 공을 바로 글러브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멈추면 안 되고, 이 왼손 이래 있으면은 왼손에다가 글러브를 바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지강 선수가 보면은 이 손이 한번 멈췄다가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연속 동작으로 가야 이어지는 동작이 돼야 되는데 멈추면서 이 타자의 타이밍을 끊는 기망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비포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민재 선수가 또 이걸 굉장히 잘 보고 바로 또 그 얘기를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게 시즌 2호 전민재 포크 적발이 되겠는데, 포크가 나오면서 그 넉점째가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집중을 하는 이 승부였는데 보크가 나오면서 와르륵 이지강 선수의 집중력이 무너진 것 같고, 에이지 내야진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전민재 선수가 보크 이후에 또 2루 쪽에 강한 땅볼을 때려내면서 이것이 그 2루수 신민재 선수가 못 잡고 빠져나가면서 5-0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볼 때 당연히 안타인지 알았거든요.
왜냐면 강하게 잘 맞은 타구였어가지고. 근데 기록은 이제 이루수 실책을 줬는데 영상을 보니까 좀 정면 타구여가지고 에러를 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안타라고 봐도 뭐 무방한 정도로 잘 때린 타구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필요한 점수가 이렇게 한 점 나오고 또 2점이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5대0이 되고, 우리 팀이 7, 8, 9회가 확실한 투수들이 있기 때문에 승리를 많이 굳힌 점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인데요. 7회 초에 이제 간보아 선수가 계속해서 나왔는데 투아웃을 잘 잡아놓고 김현수, 문성주 선수한테 연속안타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구속이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투구수가 많아지면서 오늘 간보아 선수는 99개를 던졌고 6.2이닝 동안 6피안타, 4-4-4구 6삼진이었는데 안타와 보이넷을 제법 많이 내줬어요. 그러니까 10번의 출루를 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진의 적재적소에 잡고 또 수비의 도움도 좀 잘 받았고, 그러니까 간보아 선수의 투구 자체가 경기를 지배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사실. 왜냐면 출루를 10번이나 허용을 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무실점으로 투구를 잘할 수 있었던 건 역시나 수비의 도움이 있었고 모든 팀원들이 집중을 해가지고 간보아 선수를 잘 뒤에서 이끌어 잘 받쳐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야구가 되게 품격 있는 승리라는 게 어느 한 명이 진짜 하드캐리를 한 게 아니고 선수들 전체가 집중을 잘 해가지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경기를 저는 봤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2사 1, 2루에서 이제 최준용 선수가 올라오는데 여기서 또 2차 게임 터지는 모먼트가 나옵니다. 2사 1, 2루에서 문보경 선수가 유격수 땅볼을 쳤는데 전민재 선수가 잡아가지고 토스를 이렇게 했는데 이루수 박찬현 선수가 공을 흘리면서 2사 만루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진짜 망하는 그 시나리오거든요 이게 진짜. 그리고 뒤에는 그 무서운 박동원 선수가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롯데가 안 될 때는 여기서 박동원 선수가 홈런을 치고 와르륵 무너지는 장면들이 나오고,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많이 봐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달라졌기 때문에 롯데가 강하기 때문에 박동원 선수를 사구 플라이로 잡아내고 위기를 탈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게 야구가 좀 진짜 유기적이라는 게, 여기서 만약에 박찬현 선수가 공을 흘린 것이 시점으로 연결되고 패배가 됐다면 박찬현 선수가 오늘의 이 플레이 하나 때문에 본인의 선수로서의 성장이 굉장히 더뎌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러면 수비하는 게 무서워지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실수를 했지만은 팀원들이 이것을 또 무마를 시켜주면서 박찬현 선수가 오늘의 실수를 또 딛고 또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경험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야구라는 게 단순히 한 장면, 한 선수의 플레이만 보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결과가 좋게 끝났기 때문에 이 실책은 이제 자양분으로 끝났다, 자양분이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냥 잠깐 지나가는 얘기로, 사실은 한태양 선수를 오늘도 안 썼는데, 물론 박찬호 선수가 타격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경기 후반에도 뭐 대수비로도 안 쓰는 거 보고 일단은 김태형 감독의 마음속에는 박찬영 선수를 조금 더 많이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개인적으로 한태양 선수를 굉장히 좀 응원을 하고 있어가지고 좀 많은 기회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박찬영 선수를 경기 끝까지 기용을 하면서 좀 한 경기를 전실히 뛰어보는 경험을 시켜준 것 같아요. 뭐 결과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감독님의 선수 기용에 대해서 제가 뭐 불만까지는 못 가지겠는데, 근데 좀 아쉬운 부분, 그리고 사실은 조금, 물론 당연한 일이지만 조금 치우치는 경향이 종종 보이곤 합니다. 근데 뭐 결과가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오늘 이겼으니까 뭐 그 얘기는 길게 안 하겠지만, 아무튼 개인적으로 한태양 선수를 좋아하는 입장에선 조금 아쉬웠다. 거. 경기 후반에 그라운드를 좀 밝게 해주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 아무튼 이렇게 무서운 위기를 탈출을 하고 나니까 이제 8회 말에, 그 뒤에는 그냥 좀 무난하게 끝났는데 8회 말에 1사 1, 2루에 또 찬스가 생기면서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만약에 추가 득점을 해가지고 6대0, 7대0 이렇게 됐으면은 투수를 정철원 선수를 안 꺼내고 9회에 그냥 뭐 김상수 선수라든가 송재영 선수라든가 둘 중에 한 명이 내가지고 마무리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추가 도움을 뺐기 때문에 5점 리드가 있었지만은 정철원 선수를 냈고, 물론 정철원 선수가 필승조이기 때문에 5점에서 나올 만한 그 명분이 확실히 있진 않고, 또 6월에 19일에 나왔고 이틀 쉬고 오늘 나왔는데 막 그렇게 길게 안 던진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 나와도 됐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사직에서 지금 계속 안 좋습니다. 사직에서 평균 자책이 9가 넘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좀 여유 있는 상황에서 편하게 자신감을 쌓으라고 올린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선두 타자인 최원영 선수의 타구가 3루수 키를 살짝 넘어가면서 이게 뭔가 첫 단추부터 잘못 꼈단 말이에요. 그러고 신민재 삼진, 김원수 2루타, 박혜민 2타점 안타를 맞으면서 뭔가 좀처럼 잘 안 풀리는 느낌으로 이어져가지고 결국은 5대2가 되고, 또 주자가 1루에 있으니까 2사 1루니까 어쩔 수 없이 김원중 선수가 5대2 2사 1루에서 올라와가지고 천성호 선수 타구를 공을 4개만 던지고 끝냈고요. 천성호 선수가 타구를 꽤 멀리 보냈지만은 외야에 지금 장두성, 김동현 선수가 있다 보니까 뭐 편안하게 아주
그냥 잘 잡은 것 같고, 그리고 이주원 선수도 3루 땅볼을 때렸는데 이것도 든든한 3루수 김민성 선수가 아주 편안하게 마무리를 해주면서 공 4개로 또 시즌 22세이브를 수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철원 선수가 사직에서 지금 9.5가 넘어갑니다. 평균자책 오늘 기록까지 또 반영이 되면서, 그래서 진짜 이렇게까지 원정에선 방어율이 0인데 평균자책이 0인데 사직에서는 거의 10에 가까운 걸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 싶은데, 후반기에는 극복을 해야 되겠죠. 극복을 해내야 되는 문제고, 이게 어떤 기량적으로만 얘기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 정도면 뭔가 사직 경기에 대한 부담을 너무 많이 느낀다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의식이 너무 강하다거나 뭔가가 있을 텐데, 그런 실력 외적인 부분, 그러니까 야구 외적인 부분에서 어떤 게 좀 어렵게 자기를 하고 있는지를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 동안 좀 찾아가지고 좀 보완을 해야 될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우리 팀이 후반기에 더 나아가는 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정철원 선수는 정답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본인이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답을 많은 이야기를 보고 또 본인 스스로 또 좀 생각을 해보면서 찾아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한번 돌아봤고요. 오늘은 사실은 보면은 그 6, 7, 8, 9, 1번 타석에서 안타가 안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뭐 근데 일단 장두성 선수가 복귀를 했는데 타격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복귀를 하고 나서는. 그러니까 지금 6타수 무안타에 삼진 3개를 먹고 있는데, 이게 퓨처스에서도 이랬거든요. 퓨처스 2경기에서. 그래서 약간 2주 정도 빠졌는데 약간 타격감을 잃은 모습이라서, 물론 장종 선수가 경기에 나오면서 찾아 나가겠지만 시간이 조금 더 걸릴지도 모르겠다는 좀 염려가 듭니다. 왜냐면 삼진이 많아서 안타가 안 나올 수 있는데 타구지도 그렇게 좋지가 못하고 약간 조급하게 갖다 맞추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오늘 봤을 때는 장준영 선수가 굉장히 좋은 메커니즘을 가지고 정확하게 탁탁 맞추는 타격을 하는 선수인데, 지금은 좀 그런 게 무너진 모습이라 가지고 약간 걱정이 되긴 하는데, 타순을 1번보다 9번 쪽으로 내려주고 오히려 김동현 선수를 1번으로 좀 더 쓰면서 조금 공을 좀 눈에 익게 하는 시간을 준다거나 이런 걸 해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근데 뭐 좀 시간 지나면 아마 올라올 겁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외에는 전민재 선수가 선수 뭐 안타인데 그래도 5회 6회 타구는 사실 저는 안타성 타구라고 봐가지고 수비에서 잘해줬고, 또 타구의 질도 막 엄청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가지고 어찌됐건 체력적인 문제로 좀 힘들고 있는데, 김태형 감독은 그냥 부딪히고 이겨내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이쯤 돼서 보니까 결국은 본인이 이겨내야 되는 것 같고, 박승구 선수가 오늘 그 임창규 선수를 저격해가지고 나왔는데 타격에서는 활약이 없었으면 좀 안타까워요. 좀 오늘 잘해가지고 조금 더 좋은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수비에서는 잘해줬습니다만은 타격에서 또 한 개도 못 치면서, 이런 박승구 선수가 과연 엔트리에 계속 남아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뭐 대충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 이제 내일 경기를 좀 들여다봐야 되겠죠. 자, 이 선발 매치업은 내일은 우리는 이민석 선수, LG는 자완투수 손주영 선수가 나오고, 손주영 선수는 우리는 그 개막전 때 7이닝 무시점으로 완전히 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서력을 해야 되고, 뭐 그때 롯데하고 지금의 롯데는 또 전혀 다른 팀이니까 또 공략을 또 잘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내일이 자투수 손주영 선수잖아요. 내일은 판태영 선수가 사실 나와야 되거든요. 이루수로. 또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못 치는 것도 아니고 잘 하고 있는데 너무, 그러니까 손바닥 쪽에 어떤 통증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내일도 안 나오면은 그거는 좀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손주영 선수한테 일단 지난 3월 23일에 상대를 해가지고 우리가 7이닝 동안 삼진 5개 먹고 안타 1개 치고 포인트 2개 먹었고 그냥 당했습니다. 완전히 당해서 이런 서력을 해야 될 것이고, 손주영 선수는 올 시즌 75.1인 6승 6패 4.30의 평균 자책인데 준수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성적도 보면은 그 약간 못하고 잘하고 못하고 잘하고 이런 패턴인데, 약간 좀 종잡을 수가 없네요. 약간 종잡을 수가 없는데, 가장 최근 경기에서는 6이닝 동안 1실점 기아를 상대로 잘했기 때문에 이 자책, 아무튼 좀 서력을 우리는 해야 되고, 그리고 임민석 선수는 일단 지난 등판에서 굉장히 좀 애를 먹었습니다. 수비 도움도 못 받았고 좀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일단 LG를 상대로 5이닝 4실점이지만 또 선발승을 거두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또 좋은 기억을 가지고 또 좋은 투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임민석 선수가 어쩌다 보니까 지금 표면적인 숫자는 그렇게 안 좋아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팀에서 제일 약간 두 번째로 믿을 만한 투수가 돼버렸습니다. 선발리그에서. 내일도 좀 좋은 활약을 또 기대를 하고, 그리고 또 불펜 쪽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일단은
일단은 그 필승조를 다 쓸 수 있기는 합니다. 오늘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3연투가 아니고 연투기 때문에 둘 다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정은수 선수도 안 나. 그러니까 불펜은 우리가 오늘 3명만 썼기 때문에 불펜에는 약간 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오늘 불펜을 많이 아꼈죠. 그러니까 에이지도 오늘 졌지만은 그 필승조를 다 안 쓰고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내일 경기는 양 팀 다 이제 필승조도 다 넣을 거고 좀 치열한 경기가 역시나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늘세상 그렇지만 에이지전은 예측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 오늘 경기도 이렇게 깔끔한 경기가 나올 줄 몰랐는데 의외로 그 깔끔한 경기가 진행이 되어서 하여튼 예측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게 직관에 갔다 오면 너무 직관하면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 제가 쇼츠로 콘텐츠를 올리다 보니까 그때 할 말이 다 해버려서 그런가 오늘 좀 할 말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제 클로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7월 2일 지전 직관이었고 5대2로 승리를 거두었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하면서 올 시즌에 4승 1무 6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직관 성적이. 그런데 괴랄 맞은 것이 혼자 갖는 거는 지금 1승 1무 5패일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징크스를 깼고, 그러니까 전체 승리로 따지면 막 최악은 아니거든요. 사실 4승 2무 6패면. 근데 혼자 가면 지는 징크스가 있었어 가지고 그걸 깨서 너무 다행인 것 같고, 아무튼 저도 징크스를 깼으니까요. 좀 좋은 흐름으로 계속 많이 이겼으면 좋겠고, 이기는 경기가 역시나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내일은 저도 뭐 일이 있어가지고 경기를 직관도 못하고 사실 제 시간에 제대로 보지는 못할 건데, 그래도 경기를 또 뭐 뒤에 복귀도 하고 하면서 또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날씨가 오늘 34도로 출발했습니다. 물론 해가 지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단 3루 상단에서 봤고 3루 맨 꼭대기에서 봤어요. 그래서 해가 지고 한 7시 반, 8시 이래 되니까 그래도 좀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생각보다는 엄청 덥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한 5시 40분쯤에 들어왔거든요. 그때부터 한 7시까지는 해가 안 내려가가지고 해가 들어오다 보니까 엄청 더웠어요. 그래서 물을 최소한 1인당 1리터 정도는 마셔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왜냐면 땀이 진짜 많이 흐르기 때문에. 그리고 옷을 입으실 때 스포츠 의류를 꼭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거를 못 입고 오신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습하다 보니까 날씨가 땀이 났는데 이게 안 마르고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옷을 입으면 그게 안 마르기 때문에 차라리 좀 스포츠, 저는 오늘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직관 영상 보시면은 레깅스를 입고 있었거든요. 레깅스 타이즈를 입고 있었는데 땀이 빨리 마르니까 확실히 덜 덥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그렇게 막 덥다는 생각을 사실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기능성이 있는 옷들을 입으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가능하시다면은. 네, 그리고 선풍기 같은 경우는, 근데 저는 사실 선풍기는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큰 게 땀이 빨리 마르는 옷을 입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야구장 더위를 좀 식히는 방법에는. 그리고 모자를 꼭 챙겨 가시고요. 왜냐면 해가 7시 까지는 한 7시에서 7시 반까지는 내리쬐기 때문에, 특히 3루 쪽 계시면 1루 쪽 아니고, 그래서 해를 바로 받으면 진짜 굉장히 탈수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모자는 꼭 가져오셔가지고 해를 직격으로 받는 일이 없도록 챙겨주시고, 선크림도 좀 많이 바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오늘 그 직관 영상 보니까 곳에 좀 탄 것 같더라고요. 선크림을 맨날 바르는데도 불구하고 요새 더위가 굉장히 해도 강하고 좀 심한 것 같아서, 무엇보다도 야구를 즐기시는 건강을 챙기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온열 질환 조심하시고 재밌게 직관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또 사실 발이 시원해야지 또 더위가 안 타기 때문에 근데 슬리퍼를 신기에는 또 사실 좀 미끄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샌들이나 그런 거를 신으셔가지고 약간 그 발 쪽에서 열기를 좀 빼는 것도 방안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각자 슬기로운 방법으로 더위도 잘 해결하시면서 야구도 즐기고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구였고요. 재미있게 보고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슈퍼땡 멤버십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톤투지 승리를 위한 전진 롯데 자이언츠.